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뒤덮었던 관세의 그림자, 간밤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나스닥이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요. 1.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엔비디아도 2%대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IS업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27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모습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팔란티어의 실적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가이던스를 발표한 점이 시간외에서 팔란티어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트럼프의 발언이겠죠.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시기가 또 한 달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럴 거면 어제 국내장 빠진 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되돌릴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증시 확인해 보시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맞이한 국내 증시는 굉장히 매운맛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크게 밀렸죠. 코스피 2.5, 코스닥은 무려 3.3%나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몇 개를 뽑아봤는데 SK하이닉스가 4%, LG화학이 6%, LG전자 7%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빨간 숫자는 매출 중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비중입니다.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 국가 긴장하고 있죠. 다음 트럼프의 타깃이 될까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이 많이 밀려났고요. 사실 이들 한 5, 6종목만 봐도 지수의 하락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나눠본다면 압도적으로 트럼프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예고, 관세 전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들이 많이 밀렸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가전 등의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강달러를 유발했고요. 외국인의 매도로 또다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요. 반대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섹터로 히토류 쪽, 중국의 보복카드 이슈가 있었죠. 유니온이나 동국 R&S 등의 종목들 어제 이제 연결고리를 짓긴 했는데 단기 트레이딩 재료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죠. 그리고 관세 프리존에 대해서 어제 특별한 시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조선, 원전, 방사녹은 엔터,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섹터들 살필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트럼프 관세 이슈였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불안한 첫 번째 연휴 끝자락에 매운맛을 만들어냈던 딥시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나 전력기기 등 여전히 하락세였었고요.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AI 소프트웨어가 계속 꼽히고 있죠. 연휴 이후 가장 견고한 섹터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진영의 종목들 강했고요. 딥시크 관련주로 GRT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본다면 가스전 이슈가 추가되면서 화성 밸브 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무죄 2심 소식이 전달되면서 일부 삼성주가 장 막판에 약간 힘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봇주는 2025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로 계속 언급을 드렸던 바 있는데 어제도 로봇주 강했고요. 일부 시장의 해지 측면에서 수출이 좋은 개별 기업들의 강세를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죠. 창상 피복제 쪽의 TNR 같은 개별 종목들의
종목들의 시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슈를 체크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많이 빠졌던 매운맛의 하루였습니다. 자, 연휴 비포 애프터입니다. 연휴 전까지 올해 시세를 보면 SK하이닉스가 3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오름세를 기록했죠. 그런데 연휴 딱 쉬고 돌아와서 1월 31일 9% 하락, 2월 3일이었던 어제 4%의 하락으로 연휴를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달랐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AI 스토리에 스크래치를 낸 딥시크 이슈가 영향을 줬고요.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 변수가 생겨났죠. 트럼프가 2월 18일경에 반도체, 철강 등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도 어제는 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탑2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조금 집중되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선전했다라고 하지만 2.6%의 하락이었습니다. 어느덧 작년에 가장 낮았던 주가 부근까지 가 있네요. 5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만 원 다시 놓쳤죠. 4% 이상 빠지면서 19만 원. 외국인의 매도가 탑2 종목으로 해서 좀 진정이 되는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진영의 명절 이후에 하락이 나왔던 것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겠죠. 엔비디아에 정말 유의미한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밤사이 엔비디아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으나 반등하지는 못했고요.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나 올해 연초에도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이 딥시크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변수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으로는 관세 이슈 혹은 국내에서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거론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서도 과도한 공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어제 수급을 잘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종목 상위권에 전부 다 반도체 소부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PSK홀딩스, ISC 이런 종목으로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피롭틱스, 한미반도체,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진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코스닥 쪽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 한번 계속 유입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이스페타시스 등으로는 일부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죠. 자, 비포 애프터 반도체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 반도체 쪽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장 후반에 나왔죠. 자, 일단 삼성의 소식인데요. 작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4% 정도 올랐었고요. 작년 하반기 34% 밀렸다가 올해 또 추가적인 4%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 갈 때 강하게는 못 갔지만 그래도 조금 올랐었던 삼성전자. 이때 7월 12일에 외국인의 비중이 56.5%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하죠. 6개월 동안 22조가 넘어가는 돈을 삼성전자로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외국인의 비중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49.99%까지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가 삼성전자를 쳤고 결국 시장에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한 번 더 짚어볼까요? HBM이나 TSMC,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 조정이나 투자가 미흡했고 이로 인한 실적 악화, 이 모든 것의 기반 중 하나, 바로 100회 넘는 이재용 회장의 재판 출석,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공백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어제 외국인의 매도도 일정 부분 사법 리스크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던진 건 아닌가, 이런 시각 등도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제 3시 이후였죠.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제일모직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이 시달림이 있었는데 10여 년간의 족쇄를 풀게 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었죠. 일단 어제 2심 무죄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 3월 20일경에 1심 무죄 이슈가 있었을 때 삼성이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를 좀 털어내면 M&A 쪽으로 모멘텀이 붙을까? 이런 점을 고민해 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AI 로봇 진영에서 혹은 신기술 측면에선 뭐 전고체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요즘 핫하다는 CDMO나 ADC 쪽 혹은 통신 쪽, 아니면 전장 쪽. 이것은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닐 거고요. 앞으로의 삼성의 행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일단은 DS 부분의 수장이 샘 올트먼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무죄 소식이 들리고 나서 곧장 삼성 측에서는 샘 올트먼의 방안에 맞춰서 이재용 회장과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오픈AI 샘 올트먼 CEO는 기존에도 서로 영상통화를 할 만큼 나름 친목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급격하게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만남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등의 이 오픈 AI의 첨단 기술을 삼성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통합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본다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죠. 삼성의 기기에 샘 올트먼 오픈 AI 측의 소프트웨어를 얻는다라는 느낌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AI는 지금 여기저기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 어느 정도 투자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등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늘의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초도 그랬고 샘의 방안이 계속해서 한 번씩 이슈가 되네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열흘 동안 동아시아, 유럽, 중동 6개 국가를 방문합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면서 또 투자를 유치하는 흐름이겠죠. 일단 명목상으로 는 빌더랩에 참석한다라고 하죠. 한국에서 드디어 열리게 된 AI 개발자 모임입니다. 명목은 이거지만 어디와 어떤 소식을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본 대로 삼성 이재용 회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때마침 우리의 앞서서 방문했던 일본에서 AI 전용 단말기를 출시한다? 그러면 삼성과 관련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분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대이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남을 갖게 될 텐데요. 오픈 AI의 맞춤형 AI 반도체, 우리의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HB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나 오픈 AI와 협력해서 그동안 사업을 펼쳐오고 있었죠. 챗 GPT 엔터프라이즈 등을 직원에게 배포하는 등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크래프톤도 만남을 갖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어제 나왔던 카카오와 서비스 협력 이슈도 있었는데요. 어제 카카오 이 때문에 9% 급등이었는데 잠시 후 이 부분은 혜은앵커가 자세히 짚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 올트먼의
방한 이슈가 SK 하이닉스와 삼성 쪽에 영향을 준다면 반도체의 단발적 반등이라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결국엔 샘 얼트먼과 삼성 이것이 자극하는 것에서는 온디바이스 AI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AI를 우리의 단말기기에 접목해서 대중화한다라는 것이 다음 단계라면 그 과정에 이들의 만남에서 무엇이 나올지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급하게 종목들을 좀 고려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만남,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SK 계열인 드리머스 컴퍼니도 일단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 무엇보다 AI 소프트웨어 진영, 이 중에서 돈 버는 기업들 어제 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코난테크나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엠로 등등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저전력 MCU, 혹은 온센서 AI, 혹은 AI를 이제 가전이나 각종 제품에 접목하는 삼성의 스마트싱스 관련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 어보브 반도체 등등이 있을 겁니다. 어보브 반도체 어제 장중 차트 한번 볼까요? 어보브 반도체도 이제 MCU 관련한 저전력 MCU 종목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장중에 어보브 반도체가 급등하는 흐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분을 반납했었는데 샘 얼트만의 이슈 속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개별주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샘의 자극을 살펴봤죠. 자, 이런 국내 내부적으로는 지금으로서 샘 알트먼의 방한 이슈가 개별주에 영향을 준다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이슈가 있겠죠. 자, 무식한 관세맨일까 똑똑한 관세맨일까 고민했는데 똑똑한 관세맨 쪽으로 힘이 기울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에서 수정이 됐죠. 캐나다, 멕시코 등의 전 제품 2월 4일부터 관세를 추가해서 이렇게 부과합니다 라는 거였는데 어제 이 2월 4일 시작을 두고 약간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나 이런 점을 언급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협상을 하고 있는 트럼프이죠. 일단 멕시코 관세 1개월 유예 소식이 전달됐죠. 불법 이민자를 막고 펜타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측에서는 국경에 1만 명의 군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합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안, 무역 분야의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중국과도 24시간 이내 협상을 해볼 거다.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너네 관세 더 맞을 줄 알아. 라는 강력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 또 그들의 어떤 멘트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주어가 빠졌네요. 제가 급했나 봅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와 장중엔 좋은 대화를 했다. 그런데 캐나다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 관세 지켜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장 마감되고 나서 캐나다와 관세 30일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각각 한 달씩 관세 부과 시기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떤 합의가 있을지에 대해서 희망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이런 관세 부과 이슈로 꽤 강하게 맞았던 국내 증시 일정 부분 억울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상수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매번 이런 식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말을 하나 더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많은데 미국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 미국에 달라고 하네요.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미중 갈등의 측면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는데 만약에라도 이제 중국과 좀 온건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어제 올랐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시장 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별주들이라는 것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이 쏟아집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도 일각에서는 너무나 인플레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결국 트럼프가 기업이나 금융시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톰리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자, 긍정과 부정의 말들이 계속 엇갈리네요. 본질이 무엇인가 이들 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을 잡아가야 될 겁니다. 자,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부분에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발언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가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론은 우리의 승인이 있을 때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견제 발언을 했다라고도 시장은 일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일론과의 사이에 이해 충돌은 없었다. 일론은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하고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우호적 관계적 멘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너무나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월급이 필요할까 싶기는 합니다. 실리분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도 있었는데 무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회복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결국 관세 울고 웃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때리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하락하는 모습,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멕시코 관세 한 달 연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장후반에 캐나다와도 긍정적인 변화가 좀 감지되면서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한 거죠. 거기에 또 힘을 조금 보태준 건 ISM 제조업이 27개월 만에 50을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줄여준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낙폭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한 것은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밀렸다가 1%대로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도 있겠죠. 반도체에 대한 관세보다 뭐 TSMC 등을 때리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가격 역시나 비용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일단은 관세 부담이 좀 축소되면서 엔비디아도 2%대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낙폭을 시원하게 줄이진 못한 점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강하게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여실히 좀 느껴가고 딥시크 이슈가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가 밤사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전기차 소비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점, 프랑스에서도 등록수가 1월에 60% 이상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관세 이슈,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 등도 작용을 했겠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5%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JP모건에서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으로 올라가는데 본질인 펀더멘탈도 분명 부각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며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테슬라 5% 이상 빠졌고요. 전반적인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은 같이 떨어졌다라는 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애플도 무역전쟁 이슈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 중국에서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죠. 그래서 3% 이상 빠지기도 했네요. 그나마 선전했던 종목이 양자 컴퓨팅의 아이온큐 정도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는 필요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양자 컴퓨팅은 수년 안에 실용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와 일부 양자 컴퓨팅 종목만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자, 관세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들의 종목이 하락했고요. 경기 방어적 성격의 종목으로 관심이 가다 보니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쪽이 오름세를 나타냈네요. 그 밖에는 개별 모멘텀에 좀 치중이 됐는데 개별 모멘텀으로서 시간 외에 팔란티어 실적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죠.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1분기 가이던스, 올해 가이던스 모두 다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로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했다라는 점, AI 소프트웨어로서 주목받았던 팔란티어, 요즘은 서학개미 탑픽 종목이라고도 하죠. 강하게 실적을 개선시킨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시간외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400% 오른 팔란티어인데요. AI 소프트웨어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단 체크해 보시죠. 결국에는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하드웨어 진영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 보니 딥시크가 자극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계속해서 힘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로봇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플리토, 코난테크,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솔트룩스 혹은 돈 버는 기업들은 더존비전, 엠로,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 외에서 보안도 함께 가긴 하는데 보안 같은 경우는 정말 트레이딩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AI 적용의 시대 소프트웨어 진영도 계속 관심을 받는지 보시죠. 자, 오늘의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어제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가 한 달 이후에 연기됐기 때문에 전일 하락분을 일정 되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는 삼성과 SK, 오픈 AI, 샘 올트먼과의 만남이 힘을 줄지, 외국인의 수급이 돌려질지 보셔야 되고요. 이재용 회장의 무죄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하시죠. 딥시크 관련주들도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샘 올트먼의 방안과 팔란티어 실적 호조가 겹쳤죠.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기도 하는 만큼 더 수급 유입이 있을지 보시고요. 전력기기 쪽이 지난 금요일에 막 10%씩 빠지고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중에 보시면 전력기기 종목들이 다 낙폭을 축소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시간 외에서 효성중공업의 호실적이 있었는데요. 순이익은 예상치의 2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효성중공업의 강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전력기기 쪽은 어떨지도 체크해 보시죠. 앞서 봤던 샘 얼트먼의 방안에 자극받는 종목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적 내놓는 곳들 체크해 봐야겠죠. 참 어제 대룡전기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화요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인데요. 알파벳, AMD, 화이자 등의 실적 보셔야 되고요. 태양광의 엠페이지 있고요. 국내에선 한미약품, LG 생활건강 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LG CNS 상장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체크해 보시죠.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고요. 오늘 눈여겨볼 좀 깊이 있게 볼 섹터로 어떤 걸 골라주셨나요? 네, 어제에 이어서 관세를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무풍지대는 어느 쪽인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방산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조선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오늘은 방산을 보려고 하는데 방산주의 최근 수급 추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방산 4개사 중에서는 LIG 넥스원만 한 0.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진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졌던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최근 LIG 넥스원의 수급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관 수급이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최근 한 열흘 동안은 LIG 넥스원의 수급을 기관이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좀 점차적으로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한 해 동안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최근 들어서 좀 정체고요.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약간의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방산 4개사 중에서 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로템 역시도 지난해 한때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터치했던 현대로템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여전히 현대로템을 많이 사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은 좀 주춤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개인들의 사랑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방산 4개사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상승폭이 가장 더뎠던 종목이기도 하죠. 여전히 외인과 기관 수급은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차근차근 사 모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산주라도 이렇게 선방을 바라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을 크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1월 20일부터 2월 3일 어제까지의 수급 동향을 들여다보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외인들의 순매도 규모를 보시죠. 2조 6천억 원이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딥시크 쇼크,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을 테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어제 시장을 크게 짓누르면서 이렇게 외인들의 순매도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개월째 결국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인데 2월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자체는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순매수 종목과 순매수 섹터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봐야겠습니다. 특히 순매수 종목은 네이버가 1위로 1,192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매수 섹터 안에서는 방산과 자동차 부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산 최선호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44억 원, 방산에서 차선호주로서는 현대로템에 292억 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 4개사 빅4의 실적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4년에 합산 영업이익을 들여다보니까요. 2조 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 한 70%가량의 성장세가 가늠이 되고 있는데 합산 매출 전망도 YOY 기준으로 9.7%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는 동남아 쪽에서 좀 낭보가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유럽, 중동, 아시아, 미국 추가 수주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K방산인데요. 사실 연말쯤에 들어서면서 K방산의 매력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호실적이 이끌어주는 가운데에서 관세 회피처로서 우리가 방산 섹터는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1조 시대 개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무려 YOY 기준으로 100%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폴란드향 계속해서 K9과 천무 인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초에는 베트남향 K9의 수출 임박해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내년까지 K9과 천무의 추가 인도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빅4 중에서 여전히 크게 방산 섹터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흑자 규모가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 영업이익의 성장세 보시죠. YOY 기준으로 123% 가늠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하면 K2 전차가 크게 꼽히고 있는데 K2 전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엔진을 MNC 솔루션이 담당을 하고 있죠. 작년 연말에 상장을 했던 신규 상장주인데 K2 전차 관련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MNC 솔루션 같은 기업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폴란드, 루마니아, 페루, 슬로바키아 향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MNC 솔루션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4의 또 다른 종목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일 텐데요.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5%가량, 매출은 30%가량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2024년 총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라크향 천궁2의 수출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LIG 넥스원은 좀 미사일 쪽에서 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방산사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해군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역시도 수출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천궁과 해군, 비군 관련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들려오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한국항공우주 방산 빅4 중에서 가장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가량의 성장세가 가늠이 되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5.8% YOY 기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2022년에 폴란드 향으로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면서 빠르게 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약간의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글로벌 항공기용 엔진 수급난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FA50 그리고 T50 계열의 조립 지연이 보도가 됐죠. 특히 항공엔진 업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미국 G사의 F404 엔진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수급 일정을 최대한 좀 조율을 하면서 완제기의 최종 공급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긴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를 보고 계신다면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 증권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이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방산 쪽에서 시선을 확장해 보면 첫 번째로 우주항공 섹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ETF들의 성과도 굉장히 좋은데 한화 자산운용의 플러스 우주항공 UAM 펀드의 경우에는 1월 중에 5.8%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상품 역시도 1.6%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들이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좀 4%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전 11시쯤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선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흐름이 이렇게 52주 신고가 영역을 도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트레가이의 경우에는 지구 관측 위성 기업으로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중소형 주단의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함정 쪽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제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기타 뉴스로 이렇게 한 줄을 넣었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이 3월에 결정이 될 전망이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어제 바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30년까지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완제품의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아주 새로울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 설계를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완제품을 누가 건조를 할 것이냐의 영역인데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굉장히 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었죠. 일단 양사 모두 완제품 방산업체로 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위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이 될 때고 이 경쟁 입찰 결정 시에는 양사가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MRO 관련해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이슈겠죠. 아무래도 방산 섹터가 이 관세 회피처로 언급이 되는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11월 25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한 MRO 관련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한화시스템부터 LIG 넥스원, 그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STX 엔진, 범한 퓨얼셀 같은 중소형주 단의 종목들도 함께 포진해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 리스트들 함께 체크해 보셨다가 MRO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관련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던 내용인데 카카오 주주분들께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이슈가 되기도 했죠. 샘 올트먼이 오늘 또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 삼성전자 경영진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출석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좀 시장의 관심 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카카오 41,800원 선에서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카나나의 좀 지연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샘 올트먼이 과연 이 카나나에 있어서 챗 GPT와의 협업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신대생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LLM이나 SLLM 중심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AI 소프트웨어의 질주는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일본의 합작사를 발표를 하면서 각 50% 출자 소식을 발표했던 샘 올트먼이기 때문에 올해 한국지사 설립과 관련해서 각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니까요. 이 각 기업들의 자금 흐름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찌 진행될지 미리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IS셋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겨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 소식 들려왔어요. 우리 네. 장에 영향 주고 자기네 할 때는 반절만 영향받고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니까요. 일단은 물론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 있죠. 네. 유예하고 다음 달에 또 때리면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그렇죠.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합의를 보고 해결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조금 관세 압박에서 어제 하락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일단 2018년도의 이 무역 전쟁과 최근에 어떤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는 약간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그들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캐나다와 멕시코 혹은 중국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강하게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조금 펼쳐서 트럼프가 본인들이 혹은 미국이 원하는 어떤 성과들을 좀 내기 위해서 지금 밀고 당기기, 그러니까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일단 만약 멕시코와 어떤 캐나다 관세 유예라는 뉴스가 없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또 출발을 했다면 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의 기술적인 반등 혹은 그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더욱이 야간 선물 지수가 약 1.2% 정도 이제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몇몇 중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금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미국 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받아낸다면 결국엔 어제의 어떤 공포감이 또 기회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포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장의 흐름 일단은 어제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라는 점을 열어두고 하나씩 섹터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실적으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샘 얼트먼의 방안으로 AI 소프트웨어 딥시크의 반사익 수혜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AI 소프트웨어로 살짝 몰린 최근이고 오늘은 또 그런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가세요? 참 이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어떤 좋은 산업이 딱 떠오르면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뉴스들이 계속 그 산업을 좀 밀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CES 2025라고 하는 이벤트 일정이 마치고 나서 참 타이밍이 오묘하게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생각을 했었을 때 너무 많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수익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굉장히 또 한 번에 이겨낼 수 있었던 뉴스가 바로 이제 딥시크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게 팔란티어가 엄청난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도 이렇게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 딥시크가 지금 보여준 기술력까지 합쳐졌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 여기에 샘 알트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분들을 만날지 벌써 리스트가 정리가 되었고, 대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투심 자체가 지금 가장 또 활발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이 바로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종목분들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이 2월달, 그러니까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 아니었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을 좀 생각하는 카카오를 노려봤을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그러니까 3월 또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실적을 또 유심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샘 알트먼이 와서 만나는 그 어떤 리스트에 네이버가 조금 빠져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그들의 어떤 업황에 좀 물을 잘 만난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테마단을 또 선호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테마를 생각을 해보면 보안 쪽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 쪽에서 가장 대장은 지금 센즈랩, 그 다음에 2번은 모니터랩, 일단 3번은 후발주자로 라운시큐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센즈랩이 가장 대장주로 올라온 이유는 그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LLM을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챗GPT라는 이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안을 하겠다라는 이제 골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의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대장주가 좀 된 상황. 일단 테마주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실적 컨셉으로 보는 대형주 접근은 네이버, 약간의 변동성은 있으나 이슈가 있는 카카오 쪽, 그리고 테마 핫한 쪽은 보안이다라는 점을 그렇죠. 짚어주셨는데, 오늘의 픽 종목은 LMM 쪽이에요. 네, 언어 맞습니다. 모델 쪽, 코난 테크놀로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꼽으신 이유는요. 사실 그동안은 AI 소프트웨어 얘기 해주실 때는 네. 더존 한글과 컴퓨터 이런 돈 버는 그렇죠. 기업 얘기하셨잖아요. 코난은 왜? 일단 사실 저의 마음속의 원픽은 오늘 플리토인데요. 언어 쪽의 왜 플리토요? 갑작스럽게 너의 기조가 더존 비존과 한글과 컴퓨터에서 플리토와 코난 테크놀로지 쪽으로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 없냐면 또 한 달간 유예라고 하는 또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결정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을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 만약 한 달 유예가 아니라 합의였다면 저는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와 어떤 엠로아 같은 기업들을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조금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좀 내야 된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명확하게 2만 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플리타가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코난 테크놀로지 또한 5% 이상의 갭상승이 나오면 저는 따라가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5% 이내의 갭상승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 접근으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4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좀 해결을 보려고 하냐면,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바로 낼 기업은 다소 없다라는 게 큰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힘을 좀 빌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와 함께 이쪽도 같이 힘 받길 바라봅니다. 단시간 안에 조금 반응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존에 조금 장기 관점에 모아가는 종목인 AI 소프트웨어 돈 버는 기업들에서 약간의 기조를 바꿔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의 탑으로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AI 소프트웨어 단 살펴봤고요. 앞서 현앵커 자세히 브리핑해 주신 방산 쪽 가겠습니다. 트럼프 프리존으로 조선, 방산, 원전, 엔터 등이 꼽히고 있고요. 방산은
사실 뭔가 이렇게 종전 얘기가 나와버리면 네. 일시적으로라도 좀 변동은 있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의 본질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 섹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조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 똑같은 단어의 반복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9 반복되고 있죠. 폴란드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단어, 새로운 키워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부담스러운 키워드는 반복되는 키워드. 그런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다 하지만 K9 그 외에 어떤 제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또 기대할 만한 요소는 지금 없는 상황. 더욱이 폴란드 외에 폴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수주 그리고 이제 발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도되는 일정이 벌써 나온 지가 2, 3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나라가 아직까지 추가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다소 부담으로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 그랬는데 정말로 좋은지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하고 매매 전략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폴란드 외의 나라에서 지금 폴란드처럼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작년과 재작년부터 보여줬던 그 똑같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와 어떤 신규 수주에 대한 흐름을 좀 놓고 비중에 대한 조절을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 보유자분들 영역에서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온 시선이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몰려있는 가운데 방산주들은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보다는 기간적으로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단 방산주들은 불편할 때 이 정도 빠지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 만약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보자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앞서 설명 주신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반도체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연휴 비포 애프터로 너무 달라진 흐름이 나왔어요. 딥시크부터 해서 관세 부담을 안았고 조금 오른 것에 대한 부담, 하이닉스 진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뭐 오르지도 못하고 좀 빠진 느낌은 삼성전자이기도 한데요. 하나씩 보죠. 삼성전자 일단은 이재용 회장의 무죄 소식이 2심 판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도체 쪽에 뭔가 적극적인 행보가 있을지 아니면 삼성이 쥐고 있는 현금으로 M&A 뭘 쓸지 이것에 대한 게 좀 단골 소재잖아요. 그렇죠. 또 로봇일지 아니면 뭐 전장일지 바이오일지 통신일지 아니면 신기술 전고체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보고 느낀 부분은 뭐냐면 이건희 회장 시대에서의 중심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임엔 틀림없죠. 이재용 회장에서의 삼성물산의 입지는 여전히 굳건한 상태에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혹은 여기서 통신주까지도 더 힘을 쏟아붓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대응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젠슨항 CEO 나서서 엄청나게 지금 활약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전면에 나서서 CEO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죠. 특히나 어제 2심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IT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관이 돼서 미국과 유럽에 지금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중소형 기업들 중에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삼성전자는 HBM3 8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언제적 8단입니까? 이것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다른 회사들은 지금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8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선 가격적으로 55,000원, 56,000원 그 이상의 회복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선택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지금 올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된다. 하지만 천천히 최대한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임에는 저는 틀림없다. 대신 이제 매수하자 혹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다행이네요. 아까 그 M&A 후보군에 이제 그 바이오 쪽도 네. 넣어서 브리핑을 했는데 뺐으면 왠지 방금 답변 들으면서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CDMO 쪽에서 삼바, 바이넥스 등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최근 연휴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 받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아, 고민돼요. AS를 뭘 해야 될까? 사실 알테오젠도 궁금하고요. 요즘에 분위기 좋아진 카페24도 궁금하고요. 말씀 주셨던 솔리드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AS 드리고 싶은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애플이 이렇게까지 또 허무하게 조정이 크게 나올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좀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LG 이노텍에 대한 AS를 잠깐 드려보면 네. 일단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결국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크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애플 이제 인텔리전스가 이제 포함이 돼서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또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판매량에 대한 회복은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손절 라인을 5% 내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땐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카페24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그대로 가져가고 가시는 게 더 홀딩. 맞다. 네. 그리고 없으신 분들 만약 오늘 갭상승이 아니라 약간의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지금 안착되어 있으니까요. 카페24 정말 오랜만에 지금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수가 안 좋을 때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LG 이노텍에 대해서 갑자기 고해성사 느낌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되는 얘기였을 겁니다. 살펴주셨고요. 카페24는 홀딩이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네요. 시장의 주요 이슈와 흐름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들 AS까지 야무지게 오늘 도움받았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